특히 저희 이제 핵심 가설 중에 하나였던 이 어려움을 겪고 공동의 경험을 갖고 나서 다음 세대 한국 또는 한국의 한 단계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세대의 어떤 시초 또는 징후들을 코로나19에서 찾을 수 있는지. 외환위기가 각자도생이라는 결론을 남겼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아주 중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그런 면에서 참 많이 참고한 게 이제 미국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위대한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2차 대전 겪은 세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라는 큰 재난을 하나의 공동체로 버텨낸 세대. 이 세대들이 전후 미국을 최전성기로 끌고 간 핵심 세대고, 그 세대의 미국인들이 가장 주위를 잘 돌보고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풍부한 세대로 연구자들이 지목하는 세대죠. 바란다면 이 재난 이후에 어떤 공동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공동의 좋은 가치들을 많이 공유하는 세대가 생길 수 있다면, 이 경험을 겪은 굉장히 폭넓은 이 시기를 같이 통과한 사람들, 이 하나의 세대로서, 뭐 미국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자면 한국판 위대한 세대로서 탄생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근데 코로나 전에는 우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온갖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균열이 나 있던 상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약간 묘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끼리 일종의 누가 더 모범생인지 어떻게 보면 대결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다라는 세팅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마련된 세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좀 제시를 해주면 이 에너지가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IMF는 어떤 특정 출생 집단한테 뭔가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국민성,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 사건 아니었나? 굉장히 개인의 각자 도생에 머물러 있던 사회가 만약 어떤 연대의 가치를 깨닫고 새롭게 뭔가 기존에 완전히 깨졌던 그런 공동체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어쩌면 이 코로나의 충격이 IMF에 비해서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판 위대한 세대가 탄생하기 위해선 코로나19를 겪은 공통의 경험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역설적인 것은 한국에서 신뢰가 낮아지는 것이 투명성이 높아지고 민주화가 진전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한국은 87년 이전에는 정부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투명성이 높아지고 민주화가 진전되고 이러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었네, 다른 의견도 있네, 그건 거짓말이었었네 라고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지금보다 투명성이 더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더 진전이 되면 이제는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신뢰가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19는 그렇게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러스트에서 한국을 신뢰가 낮은 국가로 분류했던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K-방역의 성과를 보고 한국의 신뢰 수준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You know, the kind of trust that I was talking about in that book was really a sort of horizontal trust between citizens. But I think clearly there's also a matter of a vertical trust between citizens and the state. And in that respect, I think Korea managed to achieve, a fairly high degree of trust. So I would say that. 하지만 후쿠야마 교수는 코로나19로 형성된 제도 신뢰, 공적 신뢰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nd I think that Korea's leadership in this crisis was good, and therefore there has been a lot of national unity. But that is something that is potentially fragile. If you get a different kind of leader who is more divisive or less competent, then I think you could lose that. So it's not a permanent condition necessarily. It's one that I think you're very lucky to have
right now, and you should try to hold on to it for as long as possible. 실제로 코로나19 방역 성과에서 높아진 신뢰의 핵심은 질병관리본부로 대표되는 정부 신뢰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처럼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매 순간들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게 유행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또 큰 유행이 언제 생길 거냐, 환자가 몇 명 정도 생길 거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어렵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는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몰고 온 팬데믹, 일상을 뺏겨버린 사람들은 마음의 거리마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와 이제 긴밀하게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따뜻한 연대나 어떤 감정이 솟아나오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고, 이게 무임승차자를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방역에 열심히 참여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처벌을 해야지, 일종의 제재를 가해야지 이제 그 집단이 지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코로나19로 쌓아올린 신뢰가 연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코로나19 초기 거세게 일었던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 격리시설 설치로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 이태원발 지역사회 감염만큼 퍼졌던 성소수자 혐오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있습니다. 석 달의 기적으로 불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줄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수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코로나19 연대는 적어도 아직은 감염병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방역과 관련된 대응에서의 신뢰감들은 많이 높아졌지만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랄까 그런 인프라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어떤 신뢰감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좀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그 정치 영역 쪽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결국 그런 거는 사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다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이제는 이 사태가 종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까지 정부도 시민들도 어느 정도 방역에 잘 다 같이 대처를 했다고 하면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 전체적인 사회적 자본이 갑자기 강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다 같이 노력해서 이 힘든 시기를 지나왔구나. 그때부터는 사회적 연대나 통합이나 어떤 감정적 연대가 갑자기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세대라는 게 지금 아직 형성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걱정되는 건 이게 실업 위기로 오고 경제 위기로 오고 일자리 위기로 왔을 때는 이렇게 평등하게 충격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취약계층들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겠죠.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이 보편적 재난이라고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이 기억이 하반기에 경제 위기, 일자리 위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K-방역의 성과 이후 한국 사회 변화를 예의주시했던 전 세계 석학들.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There are going to be many challenges that Korea is going to face going forward. You still have a lot of social inequalities to deal with in your country. I think that the kind of protections that marginalized people or working people enjoy could always be strengthened. And I think that the pandemic always reveals how differently different types of people suffer from a crisis, because there are many people who don't suffer at all, but many ordinary working people have to take risks. We're realizing that there's a much older DNA which Korea knows about. We are a social species. We always have been. And we first seek community. And our individual identity is bound up in the larger relationships in which we are engaged. And all around the world and all through history, we have been successful because we cooperate, we're empathic, we engage each other, we help each other. So I'm hoping that this will be a moment for rethinking the way we organize our economy and our society, and that it brings a new emphasis on fairness, bringing about a fair society, a just society, and a new determination to bring about a society and an economy that has a keener sense, a keener appreciation of the common good. That's my hope.